자, 안녕하세요. 2월 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드디어 연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나쁘지 않은 소식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쉬어가는 이 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인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포드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AI 붐에 따른 빅테크 기업들이 긍정적 실적 전망을 받아들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포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 장 마감 이후에 4분기 매출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매출 460억 달러예요. 영업이익이 11억 달러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동안 대략 1조 이상을 벌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거는 시장 예상치를 굉장히 상회하는 수치이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어떤 소식이 들어오게 되었냐면, 이전에 대형 EV, 이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 했다가 잠깐 이거를 멈추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경영 전략을 약간 수정해가지고 현재 대형 EV가 아니라 소형 EV 이쪽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일단 관련 시장부터 키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저가형 전기차 이것부터 먼저 밀어보겠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전 세계 지금 트렌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여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저가형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이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충전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대 한번 꾸준하게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AI 붐에 따른 반도체 기업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최근에 ARM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역사 대장은 엔비디아죠. 멈추지를 않습니다. 또 이날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서 주당 700달러를 돌파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도 같이 이 테마에 엮여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주요 IB들이 꾸준하게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매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관련 테마에 있는 그 아래의 종목들도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 약 70%가량이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역사적 평균인 63%를 웃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경기는 상당히 강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니까 좋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서도, 경기가 탄탄한 부분이 금리 인상의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늦어지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페드 이제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엔 또 누가 얘기를 했냐? 이제 닐 카시카리, 이름이 힘들죠. 아무튼 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 페드가 올해 2회에서 3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한다 언급했고요. 그리고 이제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인내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 그러면서도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올해 못해도 3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뭐 3월 달은 빠르겠죠. 하지만 5월, 6월이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관련해서는 윤곽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떠오르는 건 뭐다? 선반영. 왜냐하면 3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을 때 작년 11월 달부터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도 그때보다는 이 기간 차이가 덜 나기 때문에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현재 3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18.5%로 사실상, 여기서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이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이제 5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68까지 올라갔던 게 조금 빠져서 63.4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이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아서 조금 빠진 것 같아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영향이 미쳤고,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3.86달러로
플러스 0.7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하락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오늘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좋은 내용이 많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자면, 자, 인플레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석유 수요 증가율 정점 찍었다. 점차 둔화될 것. 그러면 지금 이 생산량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수요 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지금보다 가격 안정, 물론 홍해 리스크, 이스라엘 리스크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수요가 깡패라고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은 가격 안정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2014년. 이때랑 현재 지금 상황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예,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100달러 넘었던 유가가 순식간에 60, 50, 40 막 쭉쭉 빠지게 되었거든요. 2016년 초까지.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분명히 방금 이런 내용 때문에 채권 수요가 좀 약해졌다라는 걸 봤잖아요. 근데 미국 재무부 10년물 국채 발행을 딱 진행하려고 했더니 4.093%의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 딱 느낌이 그거잖아요. 뭐 한 달, 두 달? 어차피 얘네들은 장기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 아무것도 아니다. 미리미리 세팅을 해놓자.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위치가 바닥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중국 증시 폭락에 증권당국 투장 전격 조치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올해 중국에서 부양책도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중국 내에서도 유동성이 풀리면서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중국 자체의 경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여기에 수혜 많이 받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요거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관련 종목들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개별적인 섹터를 좀 보도록 하자면 역시나 반도체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AI에 필요한 HBM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500%까지 치솟아 올라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수익성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 뭐 올해 연간 10조 원의 영업이익 기대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요거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금 뭐 법적으로 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앞당길 듯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 변경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드 쪽에서 소형 EV 얘기 나왔었잖아요. GM도 지지 않습니다. LG화학과 이 집 5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현재가 전기차의 바닥이라는 건 변하지 않죠. 하지만 이들 입장에선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멈추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계약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양극재 관련으로도 바닥 찍고 어느 순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아니냐라고 하면은 소재는 화학이 만들기 때문에 화학 쪽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결국 삼성폰 따라가나 접는 아이폰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부품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1등이죠. 그래서 이 접는 부품 관련해서는 이 관련주로 엮여 들어가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해상풍력 집중 육성 얘기 나오며 1조 기후펀드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을 먹여 살렸던 건 대만 쪽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지금 한국도 지지 않겠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되게 좀 많이 깠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해서 태양광을 배제하고 그걸 이제 풍력 쪽으로 집중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해상 풍력 관련해서 관련으로 엮여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봤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우리나라 해상 풍력 1등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 많이 받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9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을 흑자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조선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더 좋은 이유는 무엇이다? 고부가치 선박의 수주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후판이 뭐다?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에 침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한국도 이 원가 가격에 대한 압박 때문에 계속 내릴 수밖에 없는 모습 보여지게 될 것이다. 작년에 한 번 더 내렸는데 올해 또 한 번 이 비슷한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선가는 올라가는데 물량은 많아지고 원가율 낮아진다. 영업이율이 높아진다. 박수 치는 거죠, 그냥. 자,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봐야 되는 뉴스들 쭉 한번 봤는데 일단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 아쉬움을 좀 만회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뉴스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편안하게 볼 수 있죠. 무엇보다 좀 포인트를 찝자면 석유랑 요 국채 요 관련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요건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을 꾸준하게 봐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많이 이것저것 올리지는 않고요. 그냥 딱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영상 제가 못 찍었는지 이렇게 올려드리는 정도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공부 같이 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분명히 요즘에 시장 나쁘지 않게 괜찮게 반등하는 것 같은데 얘네는 왜 이렇게 약한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제가 또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전에 제가 여기에서부터 말씀드린 게 그대로 현재 이렇게 엮여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내용 반복되고 있다,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 핵심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작년부터 말부터 꾸준하게 뭐를 설명을 드렸습니까? 네이버와 카카오는 성장주다. 그런데 이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결국에 유동성이 좋아야지 미래 배율을 현재로 끌고 올 수 있고 그래야지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 유동성을 결정하는 건 뭐? 미국의 금리. 근데 올해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보자라고 했는데 왜 오늘은 약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채권에 이제 관련된 강세도 보여줬다 보니까 더더욱 기대가 됐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냥 자세하게만 말씀드리면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물가 안정은 물론이거니와 경기가 좀 안 좋아야 됩니다. 보통 금리를 떨군다는 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물가가 아직 완벽히 2%로 잡혔냐? 그건 아니거든요. 천천히 잡히고는 있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는 진짜 어떻게 된 나라인지 말도 안 되게 긍정적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시, 구체적인 숫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최근에 고용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았죠.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미국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아래 있는 중견, 중소기업까지 좋다라고 지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 현재 이 많은 기업들에서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70% 이상이요. 좀 보수적으로 봤던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예상했던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요.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고금리 때문에 뭐 기업들 파산 한 해 많은 해 하고 있는데 여기도 파산하는 기업은 많거든요. 경쟁력 없는 데들. 그런데 그걸 제외하면 일부가 죽었을 때 그 나머지가 너무 잘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두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주요 위원들이 대놓고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를 통해 여유를 갖고 있고 천천히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좀 안 좋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내용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지금 확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요걸 좀 가져와서 말씀드리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원래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80%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시장 전체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던 거고, 그런데 현재 이 3월에 대한 확률은요 18.5%, 확 줄어들어서 사실상 3월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에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95%까지 올라왔었던 5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많이 빠져서 오늘자 기준으로 6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단기적으로 채권의 가격도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이게 경기는 좋아서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정작 주가를 올리는 부분에는 아쉬움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해서 오늘 이런 성장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왜 이러나 싶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면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이대로 끝인 거냐? 안 좋은 거냐? 아니죠. 왜 아니냐? 5월달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더라도요, 6월 있고요. 그리고 6월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연준 이사들 그래도 올해 4번은 할 거라고 얘기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안 쉬고 금리 인하가 딱딱딱딱 연말까지 진행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어봤자 한 달에서 2달 정도만 더 이제 천천히 보면 된다라는 마인드들이 많다 보니까는 제가 채권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금 오늘 조정의 모습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을 보니까 4.093의 수요가 몰렸습니다. 네, 한마디로 요거 잘 팔리면 그 다음은 이렇게 수급이 올 것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언정 지금 조금 조정 나왔던 채권 다시 한번 반등하고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성장주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플레가 아직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내용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 솔직히 인건비는 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미국은 지금 대졸자랑 고졸자랑 임금 차이가 안 난대요. 사람이 없어갖고. 그래서 인건비는 솔직히 답이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나머지 식품이랑 에너지를 봐야 되는데, 자, 식품은 확실히 잡혔죠. 최근에 한국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곡물 가격 잡혔다고. 요거는 제가 작년 그 월마트 CEO가 발언했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식품 가격 잡히고 있으니까 요거 보자고. 근데 이건 안정됐고, 이제 에너지인데, 지금 석유 수요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정점 찍었으니까 둔화할 것이다 라고 아예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쓰는 양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석유 생산량 어떻게 됐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늘렸다.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효과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공급 과잉 플러스 수요 감소, 정확한 가격 하락의 하모니 나온다. 그러면 이 둘 안정세를 통해서 인플레 잡히면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야, 이거 2% 가까워진다. 어느 순간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낼 것이다.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쪽에 돈 언제 들어오나? 자,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쁠 건 또 없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급이랑 같이 엮이게 된다면 올라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이버는 어떻게 되고 있다? 기관 쪽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슬그머니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팔았는데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전에 쌓아놨던 물량이랑 시너지가 나서 가격 갑작스러운 상승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시간은 걸릴지언정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항상 약 한 달, 두 달 보자가 아니라 큰 사이클을 먹자라고 얘기하잖아요. 1년짜리 혹은 1년 반짜리 요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한두 달 기다려서 사이클 하나 먹으면은 남는 장사 아닙니까? 1년 이자라고 해봤자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줘서 그냥 3%라고 할까요? 그래도 사이클 하나 먹으면 카카오만 하더라도 이만큼은 힘들 거예요. 그래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2017년처럼 이러한 사이클, 2014년처럼 이러한 사이클, 이건 가능할 텐데. 이거에도 가격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100%는 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리에서 또 불가능한 건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본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편하게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씩 쓰면서 영상까지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속도 조금 늦춰지긴 했다. 하지만 결국 채권에 다시 결국 채권에서부터 수급 들어오고 이게 주식시장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선취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 잡히는 모습 보면서 편하게 보면 된다. 그냥 얘는 적금처럼 생각을 하면은 현재 위치는 그냥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이러한 상황이다라고도 생각을 하기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의 끝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 보는 건 어디다? 2.75에서 3.75. 그러면 올해는 아니고 내년까지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며 우상향하는 거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단타하실 분들은 단타하셔도 되는데 시간 없으시면 그냥 꾸준하게 끌고 가는 게 저는 정답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 하나씩 정리를 해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